우리 일이 사실은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부족한 사람한테 이 사람들 좀 도움 되게끔 하려고 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영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놀라셨죠? 네. 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저 기존 고객분이 둘째 임신했다고 태아보험 문의 들어와서 설계하고 있었어요. 지점장님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네. 팀원분들이 인성이 좋으시고 친절하시다고 그래서 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그래도 고객님 거 하고 계시니까 네. 잠깐 마무리하시고 장소 옮겨서 잠깐 대화 괜찮을까요? 네. 네, 지점장님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보험 설계사가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보험 영업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일반 회사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잠깐 쉴 때가 있었거든요. 약 한 달 정도? 저 담당했던 제 보험 담당 설계사가 회사에서 금융교육이 있다고 한번 와서 들어보래요. 되게 좋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리크루팅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럼 어차피 쉬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선물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보험 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일단 가서 들었는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는 사실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서 여자분들한테 참 정말 매력적이고 좀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사실 저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애가 제 가방에 있던 명함을 딱 꺼내와가지고 딱 들켰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어렵겠지만 이제 해보고 싶다 이제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좀 괜찮게 느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암 진단 받아서 이제 조금 치료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사의 진단비가 딱 500만 원 정도인가 밖에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적게 받았죠, 진단비를. 그런데 다행히 실손은 없었지만 거기 그때 산정특례 적용도 되고 제가 병원에 그때 근무를 할 때였어서 직원 할인되고 그래서 병원비는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항암 치료 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좀 옆에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이제 그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보험이 참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 진입장벽 이런 것도 물론 낮았긴 했지만 어렵지 않게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선 근데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얼마 안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전 회사에 이제 대표님이 막 사무실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영업하는 사람이었거든, 제품 영업하는 분. 근데 저보고 일 괜찮냐고, 제가 그때는 사무직만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되게 의아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 원수사였는데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좀 하다 보니까 상품이 좀 아무래도 한 회사 상품만 팔다 보니 그거에 대한 한계점도 있었고 제가 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뭐 자기 개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듣고 갔는데 사실 이게 좀 약속 이행도 잘 안 됐었고 팀원들 간 약간 불화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뒀고요. 두고 난 다음에 잠깐 일을 쉬었는데 다른 또 보험 대리점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영업을 안 하고 스텝 업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교육팀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다시 영업하는 게 좀, 영업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영업하는데 조금 그게 매력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아무래도 일반 직장은 딱 고정된 수입인데 영업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요.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저하고 일을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일 배우는 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조금 이해도 좀 잘
되게끔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또 제가 좀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남아서 저희 회사로 왔어요. 오고 나서 그때는 제가 교육팀장이 아니었으니까 영업만 하던 사람인데 신입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뒤에서 여자들만 있던 사무실이었는데 이간질 아닌 이간질이나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관리자로서 딱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원래 원수사에 계셨어요? 네, 원수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GA로 이직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원수사는 한 가지 회사 상품만, 물론 그 회사 상품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 사실은 보험 대리점 상품이 아무래도 비교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또 고객한테 더 좋게 이렇게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좀 다 장점이잖아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보험 대리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지금 팀원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 지점장님께서는 좀 욕심나는 탐나는 인재 혹은 팀원분이 좀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혹시 그분의 장점, 강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요, 되게 고객 입장에서 상담을 좀 잘 해주는 거. 물론 내가 이 영업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친구는 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면서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아,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만 하는 설계사님. 아니죠. 내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는 거가 제일 좋죠. 혹시 영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실까요? 기억에 남는 고객은 참 많아요. 뭐 상담하고 나서 저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라고 했던 고객분들도 있고, 상담하고서 되게 만족스러워서 남편, 뭐 시동생, 자기 동생도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계약을 했던 그런 고객도 있고, 대부분 좀 저랑 성향이 맞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오히려 저한테 좀 뭐가 제가 바쁠까봐 이렇게 좀 제가 연락하면 바쁠까봐 연락 못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지점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매운맛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진상 고객님 있을까요? 진상 고객은요. 사실 저는 대부분 저랑 성향에 맞는 고객분들이 계약을 많이 해서 특히 뭐 기억에 남는 진상 고객은 별로 없는데요. 이관받았던 고객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혹시 사례를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관받아서 전화로 이제 연락드렸을 때는 그렇게 뭐 진상이라고 못 느꼈는데요. 추가로 뭐 상품에 대한 질문, 이렇게 문의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전에 뭐 가입시켜드린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고객 입장에서 그 전에 가입되어 있던 거 추가로 업셀링에 대한 상담을 문의하셨던 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어머님 간병보험을 물어보셔서 그걸 상담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면 더 좋은 보험을 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객 입장에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보장을 좋게끔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제안서를 가져다 드린 것도 간병보험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3가지 컨셉으로 해서 가져다 드렸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커피숍에서 상담하는데 저랑 거의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사실은 진상이라고 할 만한 고객들은 없었어요. 매운맛 질문을 드렸는데 순한 맛으로 답변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험 영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혹시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믿고 있는 이제 팀원들이 열심히 영업을 잘해서 돈 더 많이 잘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저도 많이 돈 벌면 제일 좋겠고요. 지점 이제 원들도 좀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맞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고요. 사실 제가 성향이 저도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되게 원해요.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저랑 같이 맞고 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상담하다 보면 이전에 설계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근데 제가 갔더니 당신은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한 게 있었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이 사실은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부족한 사람한테 이 사람들 좀 도움 되게끔 하려고 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당당하게 영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을도 을이지만 갑의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가 좀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도 지점장님의 이런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지점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데요. 네. 지점장님과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채널에 제 연락처랑 남겨놓게요. 그쪽으로 연락처 연락하시면 공개하시는 될게요. 거예요? 네, 연락처 공개합니다. 그럼 지점장님 또 다음 영상에서 네. 또 좋은 만남으로 혹은 네.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찾아주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네.